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가대표 토크, 국대 토크 화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은 12시죠. 화요일은 12시 시작하고 우리 김용민 목사가 미리 와서 여러분 팬 서비스 보셨죠? 카메라 앞에서 머리 수정하는 거.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계십니다. 이런데 예. 마이크를 안 마이크. 안 됐네. 마이크. 김용민 목사가 아직 마이크를 안 찼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글쎄 말이에요. 나 이런 진짜 거 마이크. 참 얘기할 뻔했어. 반갑습니다. 아유. 켜저는 있습니까? 파워는? 예, 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저 백성학 회장님한테 광고. 백성학이 아니고 뭐지? 백성학 맞아요. 맞아요? 얘기 안 아버지, 했어요. 아버지 백성학. 안 나와요, 그분은. 안 회사에. 나와요. 예. 결국 그분이 오는데. 지금 뭐 SBS 회장이 누군지 우리는 이름을 알지 못하지만은 네네. 결국 SBS는 윤세영 회장한테 네네. 실질적인 주도권이 있듯이 거기서 잘리셨죠? SBS에 예, 본인이 근데 스스로 하다가. 그만뒀지. 본인이 그만둔 거예요? 이재명을 욕하라고 그래서 내가 그만뒀지. 거기서 욕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럼 2018년에. 이런. 근데 그만뒀지 그래서. 그래도 월천이 넘어가는 건데. 네네네. 아쉬워요 그냥. 그러니까. 참아버릴까. 참. 농담이었습니다. 예. 화면에 지금 김용민 목사가 잘 안 잡혀요. 좀 화면을 크게 잡아주시고. 어쨌든 네. 저기 백성학 회장님이 네. 국대 토크에 광고를 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숭이 여자대학교 있잖아요. 숭이 여자대학교. 그 네, 광고가 맞습니다. 지금 OBS FM에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렇다면은 같은 계열사인가요? 그쪽이 숭이 여대 네. 그 TV 광고도 있거든. 그래요? 일단 뭐 깔아주면 얼마나 좋아. 우리 여기다가. 네, 국대 토크에 한번 네네. 광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백성학 회장님. 네. 존경합니다. 그 사이에 선지혜님께서 소피아 선으로 불리시죠. 소피아 선이 왔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또 오셨는데 네. 김영민 목사님, 최준봉 교수님 뉴스 한 땅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 힘내세요. 네. 사랑합니다라고 미국에서 플로리다에서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드립니다. 그나저나 네네. 지금 저기 네. 저는 그 중동 상황을 국내 언론으로 보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군요. 보지 않아요. 주식이 약간 지금 떨어지고 있긴 한데 코스피가 지금 6천선이 무너졌어요. 무너졌습니다. 예. 그러나 음. 어떻게 보십니까? 곧 올라요. 네, 곧 이거 오릅니다. 기본적으로 네, 지금이 좋은 기회입니다. 네. 살 때예요. 살 때다. 살 때예요. 이렇게 떨어질 때. 그럼 그렇군요. 그럴 때. 물론 이제 각각 종목별로 네네. 뭐 오른 것도 있고 내린 것도 있는데 네. 전반적으로 내림세다. 그럴 때 이때 들어오셔야 합니다. 네. 그 김 목사님 교회 성도분들 중에 시험 드신 분이 있다고. 너무 제가 부끄럽고 죄송한데 요즘에 제가 주식이 네네. 너무 잘 돼가지고 잘 되니까. 제 주식이 잘 된다기보다는 네네네. 전체적으로. 이제 주식 시장이 이제 불이 붙기 시작했으니 네. 우리 저 교우분들도 빨리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라 하셔서 얘기하셨는데 사실 영의 양식뿐만 아니라 육의 네. 양식도 충만하게 하는 이게 이상한 논리가 됐어요. 제가 번영 신학을 혐오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게 우리 PD가 좋아합니다. 버정 씨. 가난하게 네. 그 살 필요가 있겠는가? 네네네. 우리 어찌 가난하리요? 이런 게 있어요 가사 노래 가사 중에. 그건 뭐 예. 복음성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네네네. 그게 광야에서란 노래지.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분들이 좀 네. 윤택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네. 주식 얘기 좀 많이 했거든. 네네. 그건 설교 시간에 한 건 아닙니다. 그냥 네, 담소 우리 나누면 교제하면서 담소 나눌 때 네네.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실망하셨군요. 실망하신 분이 계시다 그래서 그러셨군요. 네. 이유가 왜 김 목사가 입만 열면 주식 주식 얘기하니까 얘기하는데 본인은 본인은 이제 투자할 돈도 없고 그래서 저는 뭐 사실 그 뭐 이렇게 아내가 주로 네, 하시죠. 뭐 네네네. 용민이가 투자하는 건 없는데 네네. 그래도 그분은 네. 마음에 실망감을 가지신 분은 돈도 없는 그러니까 주식 얘기만 하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제가 그 얘기를 우회적으로 듣고 네네. 우회적으로 직접 말씀도 안 하셨군요, 그분이. 그럼요. 뭐 네네. 목사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러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근데 댓글에서는 목사님 이럴 수 있으니까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요? 아니 그게 말이 아니고. 내 교인이 아니야. 내 교인이 아니야. 적어도 우리 교회 나와가지고 네네네. 네. 유시민 김어준 욕하면 안 됩니다. 이러면 내가 좀 새겨들을 여지가 있는데 나오지도 않으면서 유시민 김어준 왜 건드냐고 그러면 내가 눈 하나 깜짝할 줄 압니까? 어쨌든 우리 너무 목사가 네네. 주식 얘기만 한다 그래서 네네네. 제가 대가리를 박았어요. 영적인 대가리를 박았어요. 네.
영적으로. 그 다음부터 얘기 안 하십니까 이제 교회에서는? 아니 지난주 저 주일에 들어가지고 이제 네네. 앞으로 얘기 안 하려고요. 네. 그러셨군요. 와가지고 주식 상담을 한다. 그러면 내가 또 남몰래 해드릴 수 있어도 네네네. 지금은 그래도 어쨌든 이제 성도들께 이제 그 전에 이제 이 건이 터지기 전에는 상담해 주셔가지고 그분들이 또 주식을 통해서 많이 또 이익도 보시고 이러지 않으셨나요? 아니야 처음에는 네네. 김 목사가 뭘 알아? 이런 그랬어요? 마음으로 제가 어떤 특정 종목을 얘기했더니 네네네. 처음 얘기 들었을 때 10만 원이었어. 지금 금액이. 80만 원 됐거든. 8배 올랐네요. 그러니까 김 목사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뜯기는데 말이야. 듣질 않으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특정 종목을 얘기했는데. 네, 특정 그 종목을. 얘기할 때 10만 원이었어. 근데 지금 80만 원 올랐으면 엄청나게 올랐네. 지금 얼마인가 한번 보자. 지금도 보셔야 돼요. 오늘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오늘 떨어졌나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네네네. 지금 눈이 노안이군요. 노안이 왔어요. 지금 네. 이게 어떻게 된? 아이고 79만 2천 원. 그래도 뭐 그 정도면 79만? 에이 네, 10만 원짜리 79만 원 얼마가 됐으면 그거는 이제 몇천 원 감사한 떨어졌어요. 일이죠. 김 목사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자다가 떡이 떡이 생긴다니까. 생긴다. 네. 언제쯤 오를 거라고 생각하세요? 다시. 저는 금방 오릅니다. 금방 오늘도 오른다. 네. 다시 회복이 됩니다. 뭐 반등. 크게 오르진 않겠지만 네네. 뭐 6천선에서 이제 마무리가 될 것이고. 네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그렇죠. 상황이 악화됐어요. 전쟁 저는 때문에. 항상 중동 뉴스는 절대 무슨 뭐 네네. 한국 언론은 물론이고 미국 언론 안 봅니다. 저는 오로지 네. 중동 상황은 예. 알성기라 방송만 봅니다. 자시라 가지고 그것도 뭐예요? 알성기라. 거기 그런 방송 있어요? 아니 진짜 실제 이름을 얘기하면 이 워낙 또 듣는 분들이 우리 선지혜님이 실망할 수가 있어. 어머 목사님 알자지라 방송이 뭐예요? 그렇게 이러실까봐 실족할까봐. 실족할까봐. 아니 그렇잖아요. 믿는 사람을 실족시키면 네네네. 어떻게 됩니까? 아니요, 성경에서. 연자맷돌을 메고 네. 바다로 뛰어들어야 되죠. 이렇게 던져버린다. 그랬죠. 저는 네네네. 알성기라 방송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게 더 웃긴 것 같은데. 알성기라 방송만이 네네. 진실을 보도하고 있어요. 중동 그렇군요. 상황에 대해서는. 네. 그 미국과 네. 기독교 문명과 이슬람 문명이 붙었을 때는 네네. 제가 좀 오늘 뉴스를 쭉 모니터해 보니까 네. 지금 미국이 전황에서 밀리고 있어요. 그렇군요. 물론 이제 이란의 지도자를 사살한 건 맞지. 이란도 인정을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란의 공격이 매섭거든요. 그 주변 나라의 네. 미군 기지가 지금 계속 폭격을 당하고 있는데 맞아요. 간단치 않아요. 지금. 간단치 않다. 그래서 지금 뭐 미군들이 미군 기지에서 철수해서 네. 어느 그 안전한 그 숙박업소로 네. 피신했다. 이런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요? 당장 그 신호를 할 수 있는 것이 네. 트럼프가 지상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네. 아니 지금 그 공중전으로 완전히 이란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도 네. 지금 지상전 얘기가 나온다. 왜 합니까 그걸? 제일 트럼프가 싫어하는 게 네. 지상전이고 장기전이에요. 맞아요. 지금 거기에 돌입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일반 보도를 보니까 네네. 일반 보도를 보니까 네. 지금 알성기라 방송 보도에 따르면은 네. 이란과 레바논의 사망자 수가 600명을 넘어섰는데 이란이 결코 밀리지 않을 겁니다. 밀리지 이제 베네수엘라를 보고 네. 이란도 그럴 것이다라고 착각한 것 같은데 네. 트럼프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은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사실 좀 어쨌든 조기에 네. 이 문제가 수습되기를 바라는 그러니까요. 그런 맞아요. 마음인데 예. 지금 그래서 예. 또 들리는 보도에 따르면 뭡니까? 알성기라 보도를 예. 좀 참고해서 유추해 참고해서. 보자면 네네. 미국이 네. 이란에다가 휴전을 제안했다는 얘기도 나와요. 그래요? 이 지금 미국이 이란에다. 어느 언론에서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네네. 김용민이가 네.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자다가도? 떡이 생깁니다. 물론 네. 이제 목사도 네네. 기장 목사가 있고 예장합동 목사가 있는데 기장 목사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고 우리 네네. 우리 예장합동 목사의 말을 들으면 네네. 후한 쪽이 나올까?
뭐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 정부가 여기에 대해 대응을 잘 하고 있는데요. 유가 급등에 관련해서 유가가 지금 왜냐하면 오르겠지, 당연히. 해외의 유가 시장이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원유와 석유 제품 208일분을 비축하고 있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고요. 네. 사태가 장기화돼도 대비가 돼 있다는 이거 얘기를 아마 했고. 따져보면 알겠지만 네네. 이재명 대통령이 그 이란과 미국 사이에 네. 전운이 감돌 때 네. 특별히 이걸 대비하라고 그렇죠. 아마 지시를 준비를 했을 것이고. 거예요. 네네. 예. 가스 수급 같은 경우도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중동산 액화천연가스 LNG는 전체 약 20% 수준이라고 그러고요. 최근에 호주산 비중이 커졌기 때문에 그쪽에서 들어온 것들이 많아서 3월부터 날씨도 이제 풀리잖아요. 그래서 네.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긴장을 늦추지 않고 계속 사태를 추이를 지켜보면서 준비를 계속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여튼 네네. 이재명 대통령이 네. 그 SNS에다가 네. 걱정하지 마. 맞아요. 그렇게 그랬잖아요. 올렸죠. 네. 이분 말을 들으면은 자다가도 케이크 생깁니다. 이제 네. 본인 말 들으면 떡이 생기고 네. 이재명 대표 말 들으면 케이크 생기고. 케이크 생깁니다. 예, 충분히 이 대통령은 네네. 대비를 해놓고 있는 중이고요. 아니,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당연한 의무 책무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맞아요. 예, 네네. 그게 안 되는 정부는 네. 사실은 좀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유럽도 이란 공격, 미국의 이란 공격에 참전할 뜻을 보인다라는 보도가 있는데 독일과 프랑스, 영국이 공동 성명을 냈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항공모함을 그쪽으로 급파를 했고 독일과 지금 프랑스 이게 네네. 보세요. 네. 이게 지금 미국을 도우려 가는 거지 지금 이란을 도우러 가는 거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네네. 왜 맞습니다. 그럴까요? 왜 그러죠? 도울 필요가 없으면 안 도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네, 도울 맞아요. 필요가 생길 거예요. 미군이 지금 전황에서 밀리는 거야. 밀리니까. 네네네. 미군이 밀리고 있다는 전황이에요. 네네네. 여러분 이거 어디 가서 그 이야기 쉽게 듣지 못하실 겁니다. 여기 맞아요. 뉴스 한 땀이나 김용민 TV 등에서 김용민 TV에서도 얘기를 했습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아침에. 예. 네네네. 저는 이것이 이란을 건드린 것은 벌집을 건드린 것이다. 벌집을 건드린 것이다. 그래서 저는 사실 미국의 몰락을 몰고 오는 사안이 되지 않겠나. 이번 전쟁이 미국은 지상전에 약해요. 지상전에 약하다. 그렇잖아요. 해병대 나오셔서 잘 알 거 네. 아니에요. 해병대 나왔죠. 지상전은 한번 한국전, 네네. 베트남전에서 미국이 네. 개입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 사실상 힘들었죠. 패했어요. 네, 그랬죠.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란이나 다른 나라들도 네. 여기 들어와라. 지상전으로 들어와라. 이제 여기가 바로 미군의 무덤이 될 것이다. 중동이 그렇게. 자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네. 물론 이란이 무슨 무기가 있어서 네네. 본토 타격 가능하겠습니까? 미국 본토 타격 못해요. 지상전으로 불러들여서 네. 끝도 끝도 없이 전황을 장기화시키고 미군의 희생을 크게 늘리고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란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란 지도자를 죽인 것과 관련해서 사실 네. 우리로 보자면은 네. 전두환 같은 존재지요. 음. 그래서 그 이란 지도자가 죽었다고 해서 막 이란 국민들이 만세 부를 것 같죠? 네. 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극소수인데 압도적 다수는 뭐야 이거? 우리 지금 쿼터를 건드린 거야? 이 분위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트럼프가 네. 이란 지도자를 베네수엘라처럼 체포를 해서 네. 구금을 했다면 또 모를까. 이게 진짜 사살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굉장히 어렵게 복잡하게 만들었다. 만들었다 더.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해설이 가능한 평론가가 몇이나 있습니까? 그래놓고는 네. 무슨 이제 그래놓고는. 아무개를 씹었다 해가지고 구독 취소하고 말이야. 구독 취소. 당신들이 인간이야? 여러분 농담입니다. 김용민 TV 구독 취소예요? 구독 취소가 계속 늘고 있어요. 요즘요? 오늘 내일 이제 89만에서 88만이 될 것 같아. 89만 6천까지 갔는데. 그래서 오창석이 이제 사과했는데 김용민 목사는 사과할 의사가 내가 오창석입니까? 내가 왜 사과해요? 아니, 그리고 있는 어제 그대로만 얘기할 뿐이야. 너무 황당한 게 PD가 그 이제 저희가 어제 방송한 거 조금씩 이제 이렇게 짧게 편집을 했는데 우리가 오창석 응원한다고. 네. 뭘 응원합니까 우리가 오창석을? 오창석이를 응원했다고? 그렇게 올렸어. 그 말이 안 되는. 우리가- 아니 그렇게 영상을 만들면 어쩌자는 거야. 우리가 오창석 응원했습니까? 네, 그런 그렇죠.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네, 그래 어디 있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저 PD가요. 알성기라 방송에 나오나 그런 얘기야? 네. 분명히 말씀드리면 저는 오창석
오창석 응원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자, 태도를 보인 오창석을. 저 김용민 TV 저 구독하세요. 구독 좀 하시고. 89만이 무너지게 생겼어요 지금. 예. 우리 저 유시민 작가님이 거꾸로 읽는 세계사를 발표하셔서 세상의 이름을 알린 때가 네. 1988년인데 네. 지금 88만으로 가고 있어요. 계속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장차관급 인사가 발표가 됐습니다. 보셨죠? 박홍근 의원이 원래 이제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네. 기획예산처 장관. 그 후보까지 올랐어요. 당에서 후보라고.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눴는데 네.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글쎄 말이고 당에서 발표할 때는 네. 박홍근 의원이 장관 후보자가 될 거라고 전혀 예상을 못한 건지 그것도 좀 매끄러워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기획예산처 장관 좋아요. 박홍근 좋아요? 의원은 사실은 좀 뭐랄까 아쉬움이 좀 있죠. 아쉬움이 있다. 원내대표 할 때도 뭐 여러 가지로 좀 아쉬운 부분을 많이 남긴 분이긴 한데 어쨌든 네. 그래도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참모 역할은 잘했던 것 같아요. 참모 역할을. 운동권 출신으로서 네네. 학생회장도 했었고요. 네. 여러모로 뭐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도 했었고 네. 그 운영위원장 원내대표니까 당연히 했었죠. 했던 네네. 그 당연직인데 그걸 잘 감당했던 예산정책 전문가입니다. 네. 사실 이해운 의원이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거론됐을 때는 좀 염려가 됐었어요. 뭐 탕평 인사라서 또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주도하는 정부에서 네. 기획예산처 장관이 뭐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뭐 딴소리하고 그러면 안 되죠. 못할 것이 분명하기 네네, 때문에 그럼요. 네. 뭐 크게 염려하진 않았지만 네. 그래도 우리하고 철학이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기획예산처 장관에 앉힌다. 게다가 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펼치려고 하는 예산을 통해서 펼치려고 하는 수많은 복지와 네. 기본적인 그 어떤 이재명 대통령 나름의 네. 독트린이라 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은데 손발이 될 수 있겠는가 원활하겠는가 염려를 했는데 네. 박홍근 장관이 됐다는 점은 여러모로 다행스럽고 고무적인 일입니다. 네. 자, 이 코스피가 이제 많이 떨어져서요. 네.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다고 합니다. 이제 그래요. 급하게 떨어질 때 사이드카를 발동을 하는 건데요. 네. 네, 현재 그런 상황이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이드카. 네, 사이드카를 발동을 했습니다. 제 예전에 어떤 아는 선배가 네네. 방송에서 사이드 브레이크가 걸렸다. 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무의식 중에. 무의식 중에. 브레이크는 마찬가지예요. 네네, 사이드카가 네, 네. 브레이크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네. 사이드 브레이크라고 얘기해가지고 제가 얼마나 놀렸는지 그걸 가지고 그리고 놀리셨습니까? 절교를 했습니다. 왜요? 그 자기 망신 줬다고 방송에서 본인 이제 김 목사가 약간 놀렸더니 그걸로 절교를 해요? 절교를 했어요. 아이, 그런 거 가지고 그 절교. 뒤에 가서 날 막 씹고 그래가지고 아니 뭐 그럴 그럼 나도 씹어요. 그래서 누군지를 안 밝히실 거죠. 그건 좀 된 얘기예요. 네네. 된 얘기라서 다 지나간 얘기인데. 네. 그리고 이제 중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찰이 156명의 경찰을 신속 대응팀으로 파견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정말 준비 많이 네네네. 했네. 왜냐하면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이라는 곳이 있는데 네. 언론 공지를 통해서 중동 상황과 관련해서 외교부 등 관계 부처의 재외국민 보호 신속 대응팀이죠. 네네. 그 팀의 파견 요청이 있을 경우에 그 경우를 대비해서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해외에서 긴급 상황 발생할 때 경찰은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재외국민 보호 신속팀을 편성해서 운영 중인데 테러 대응 등 7개 분야에 편성된 전문 분야 인력 156명이 신속 대응팀 인력풀에 포함되어 있다. 다만 경찰은 현재까지는 결정된 바는 없다. 근데 정부에서 만약에 파견하라고 하면 즉시 파견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 있지 않습니까? 네. 항소심 사건도 중계를 허용하기로 좋습니다. 예, 결정이 좋아요. 됐다고 합니다. 지금 저기 내란 재판부 아닙니까? 네, 내란 재판부에서 그렇게 결정했다고 합니다. 의 네. 태도에서 네. 뭔가 좀 이 내란 사건에 대한 정의를 세우겠다는 의지가 익힙니다. 네. 좋아요. 네. 아주 좋은 겁니다. 예.
작가가 이제 이 박홍근은 얘기를 꼭 해달라고 얘기해서 했는데 이제 김용민 목사는 그래도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잘할 거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까요? 아니 박홍근 원내대표 때는 잘못했는데 네네네. 사실은 참모로서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 있느냐면 리더로서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참모로서 역할을 아주 잘한 분이기 때문에 네. 기대가 매우 큽니다. 아, 기대가 크다. 작가가 기대가 안 크다고 지금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김용민의 아니라 기대가 크다고 아마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왜 그러지? 모르겠어요. 잘 작가 모르겠어요. 성이 박 씨가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네. 홍 씨죠, 홍 씨. 홍 씨예요. 네. 홍 작가님이 우려하고 있어요. 우리 안 한다니까요. 언제 우리 한다 그랬어요. 우리 아니라고. 알겠습니다. 예. 자, 또 하나. 홍준표 이거 그냥 이건 나중에 얘기해도 되는데 어째 요거 잠깐 얘기할까요? 그럼 홍준표 예. 전 대구시장이죠. 예. 김부겸 전 의원 총리가 네. 대구시장 될까봐 TK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갑자기 국민의힘에서 TK 통합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김부겸 전 총리의 대구시장 당선을 막기 위해서다. 합리적이라? 경북표까지 합하면은 네네. 경북표까지 합하면은 아무래도 국민의힘 표가 많이 섞이게 돼서 네. 김부겸 후보가 안 될 수도 있다. 네. 예, 그걸 노리고. 근데 뭐 대구 플러스 경북 여기서 국민의힘이 이긴다. 네. 2018년은 이겼죠. 2018년에 대구 따로 경북 따로 이게 당선이 됐는데 대구 플러스 경북. 네. 예. 근데 지금 계속 국민의힘이 이렇게 개판치고요. 네. 대통령이 계속 성과를 거두고 네. 그러면은 석 달 뒤 오늘로 이제 D-석 달 아닙니까? 네. 석 달 뒤에는 알 수가 없어요. 국민의힘이 지금 여기는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네. 뭐 어떻게 장담합니까? 장담 게다가 못하죠. 대통령이 누굽니까? 이재명 경상북도 안동시 출신의 네.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시죠.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남이가 네. 이 얘기가 가능한 대통령이야. 예, 그래서 지금 뭐 김부겸이 나오면은 경북표 때문에 질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 우리 홍준표 시장님 대구 플러스 경북, 네. 대구 경북 통합을 추진하신 분이긴 한데, 네. 알아요. 그 속마음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지하는 거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댓글에서 어떤 분이 이제 욕을 했나 봐요, 우리에 대해서. 그랬더니 다른 분이 댓글로 예. 이사타라. 이렇게 김용민 목사가 늘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지옥 가! 예. 지옥 간다는 말. 그렇게 지옥 가! 그런 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지옥 갑니다. 여기 들어와서 본전도 못 찾고 나가실 것 지옥 같아요. 갑니다. 예. 지옥 갈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예. 그리고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이게 총리급이래요. 난 몰랐어요. 네. 규제합리화위원회 위원장이 대통령이시고 부위원장이 총리급인데 네. 비명으로 분류됐던 박용진 전 의원 그리고 이병택 카이스트 경영학부 명예교수인데 이분도 홍준표 캠프에서 핵심 인사. 이분도 유명하죠. 네, 이 두 분이 임명된다.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제가 박용진 의원을 무척 싫어합니다. 그렇습니까? 무척 싫어해요. 네네. 왜냐하면 네. 무척 싫어하는 이유는 반명이었기 네. 때문에 비명으로서 반명이었기 때문에. 반명이었다. 예, 또 게다가 이 양반이 본인의 네. 민주당 안에서 세력이 없어요. 뭐 무슨 당대표 선거에도 나오고 그랬지만은 뭐 전혀 뭐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잖아요. 네. 이 이야기는 당내 세력, 즉 자기 지지 세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네. 그 누가 그런 얘기했더라. 박모진영 씨라고 그 저기 민주연구원 부원장. 네. 박모진영 이분 얘기는 그 박용진은 네. 아무도 지지하는 국회의원이 없다. 현역 국회의원이 아무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완전 왕따, 혼자, 솔로 그렇게 하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게 당내에서는 전혀 세력이 없으니까 이 양반이 그래서 결국은 어디서 네. 그 뭐 우군을 찾느냐 보수 언론. 보수 언론에서. 그 중앙일보에 막 나오고 뭐또 이재명 대표 씹는 내용이 네. 중앙일보 실리고 중앙일보 또 키워주고 막 그런 식이었다고요. 네. 그 꼬라지가 너무 싫었어. 그래서 그냥 입만 열면 박용진 욕했지. 그러셨군요. 그런데 이번에 네. 이렇게 발탁을 하는 거 보면서 네. 야 이재명 대통령 정말 무서운 분이구나. 무서운 분이시다. 예, 아니 자기를 그렇게 씹어댔던 인간인데 그런 인간을 끌어안으셨다는 거는 아마도 이제 박용진도 자기가 어떤
정치적 세력이 없으니까 자기의 어떤 진정성을 보수 언론은 알아줄까 해서 보수 언론 가서 마이크 빌리고 그런 건데 네. 그래도 이 사람에게 갖고 있는 진정성이나 실력 같은 것들을 눈여겨보고 나한테 적대했지만 쓰임새가 있다 판단하니까 그거 쓰잖아요. 이거 보면서 야 정말 무서운 분이다 이재명 대통령. 네. 예. 참. 그래서 이제 지금 적대하고 있는 네. 분들한테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것은 아닐지 내가 이재명 대통령을 열심히 씹으면은 네. 나도 발탁해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런 생각을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최진봉 교수님도 하고 있는 제가요? 거 있지? 아니, 저는 전혀 그렇지 안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병태 교수는 어떻게 보세요? 이병태 아이고 완전 저쪽 사람 네, 아닙니까? 네, 네, 네. 예. 그 쓸만하면은 네. 쓰겠다. 또 뭐 사실 이병태란 사람의 어떤 인물 가치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반대편도 포용한다라는 이런 시그널을 주기 위한 어떤 상징적 선택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이 대통령은 네. 결국 이 사람들이 네. 발탁은 됐지만 나의 리더십 아래에 있다. 내 말을 잘 들으면 함께 갈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을 잘 끌어갈 수 있다. 네. 라는 자신감. 그렇죠. 이런 것들이 또 있는 맞아요. 거죠. 이게 없는 사람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네네. 주변 인간들한테 휘둘려 가지고 리더십 하나 발휘하지 못했고 보세요. 자기가 인사권 행사에서 앉힌 추미애 장관, 조국 장관이 저 깡패 검찰 윤석열이한테 완전 난도질 당할 때 가만히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내 말이 틀렸어요? 아닐 겁니다. 예. 눈만 껌뻑껌뻑 이 표현은 우리 저 정봉두 전 의원 저한테 알려줬어요. 그 주변에 네. 뭐 하여튼 말 잘 듣는 사람, 아니 주변에 네. 자기 어떤 신복, 뭐 이런 복심이라고 불리는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면 다 그냥 눈만 껌뻑껌뻑하고 듣기만 하고 네. 예, 그랬다는 얘기를 했어요. 아, 그분이. 예, 좀 안타깝습니다. 네.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 여기서 몇 번 김용민 목사가 언급하셨던 분이죠. 명계남 배우 이북 5도 황해도 지사 차관급입니다. 임명이 되셨어요? 들으셨죠 어제? 아 그렇습니다. 네네 어떠셨어요? 우리 저 명예남 선생님은 제가 참 존경하는 분입니다. 네네. 정말 존경하는 분이고 이분이 그 직함을 하나 얻으니 참 제 마음이 참 너무 좋습니다. 예, 우리 명계남 선배님. 네. 예, 52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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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53년생이죠. 문성근 배우님. 아 문성근 배우보다 54년생이 한 살만. 이창동 이창동 감독. 네. 네네. 그 제가 현장에서 봤는데 그 명계남, 네. 문성근 네. 그리고 이창동 세 분이 앉아 있었어요. 예. 근데 갑자기 이창동 감독님이 54년생, 52년생인 우리 명계남 우리 배우님한테 개나마 이런 거예요. 오. 대한민국에서 네. 2살 위한테 그러니까. 반말하는 거는 그건 흔치 않죠. 진보가 안 그래? 이거 어디다 대고 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지금 예. 자기 윤서가 있을 완전히 수 없는- 무너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최진봉 교수님하고 네네네. 저는 뭐 무려 네. 몇 년 차지? 예? 몰라, 몇년 차죠? 제가 7, 8년 차 될 거예요. 아 그렇게 많이 차이나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근데 네네. 우리 2살 차면 인정을 그렇죠. 못하는데 그래서 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반말이냐 그랬더니 그 이창동 감독님도 아주 뭐라 그랬대요? 야 내가 53년생 성근이하고 말을 듣는데 아하. 53년생 성근이가 52년생 너하고 말을 듣지 않니? 우리 다 같이 말을 틀 수가 있는 거야. 셋이서? 와 이거 아주 신박한 논리를 예, 이 대한민국 땅에 네네네. 가능하지 않을 일인데 어쨌든 우리 명기남 선배님이 황해도지사가 네. 됐어요. 물론 이제 이북 5도 지사는 네. 이제 뭐 실제로 뭐 우리가 대한민국 영토로서 지금 점유하진 않지만 그렇죠. 네네. 네, 그러나 또 우리 헌법에 보면은 네. 이 대한민국의 영토예요. 영토는 네, 북한도 황해도. 포함돼 있어. 그러니까 네네네. 도지사가 필요한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남산에 있을 겁니다. 이북 5도청이. 네네. 네, 모처럼 직함을 갖게 되셔서 너무 다행이고. 네. 아, 우리 저 명계남 선배님은 네. 역사의 대의, 정의를 따라오신 분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우리 민중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하시는 훌륭한 분이에요. 훌륭한 분이다. 예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네. 서거를 맞아서 기일 때 그 노무현 대통령 그 저기 이 어떤 그
모시고 있는 지금 봉하마을에 어느 해인가 이제 화장실에서 그분을 만났다고 합니다. 누구? 그분이 누구인지 얘기하면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분을 만나가지고 네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마디 하셨다고. 그런 분이에요. 네. 대쪽 같은 분이에요. 우리 국민의 마음을 대변해서. 이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양반이 많이 놀라서. 많이 놀랬다. 네. 누구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분이죠. 해수부 장관의 황종우 한국해양재단 이사가 지명이 됐는데 네. 이 사람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연설비서관실 행정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제1부속실 선임행정관을 지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전혀 모르는 분이라서 좋은 분을 뽑았겠지 하는 그런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누군지 알아야지 내가. 알 수도 없잖아요. 네. 자, 이게 댓글에 이름이 올라오고 있네요. 네, 어쨌든 저는 모르니까 누군지. 이명박이 나오는데 이명박이가 왔습니까? 봉하마을에 왔어요? 예, 아닙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그리고 어제 김남준 전 대변인 박찬대 전 원내대표 한준호 의원이 개항에서 비공개 만찬회동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이게 드러나는 거를 바라지 않았다면은 네, 별 네, 의미 네. 없는 회동일 겁니다. 네, 뭐 네, 네. 서로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 네. 뭐 한 팀이었던 분이고 해서 뭐 또 친한 사이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만난 거지 어떤 정치적 의미와 맥락이 있는 만남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그래서 만날 수 있는 거죠. 만날 수 예, 있다. 예. 그게 예. 뉴스가 되는 것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저기 지방선거에 개입을 안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안 전혀 안 하시죠. 하시는 네, 전혀 안 하시죠. 또 해서도 안 되고 예. 맞아요. 그런 차원으로 봐야지 네. 너무 의미를 두는 거는 부적절하다. 네. 예. 그리고 오늘 좀 뜨거웠던 이슈를 먼저 하고 얘기를 하는데 최민희 의원이 제명인의 마을이라는 카페에서 강제 탈퇴, 강퇴를 당하셨습니다. 네.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자, 근데 어제 네네네. 무슨 일이 있었냐면 네네네. 이거 아무 일도 아닌 거였는데 그래요?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 공장에서 김어준 총수가 네.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래요? 3월 1일에 네네. 3.1절에 이재명 대통령이 3.1절 기념식을 마치고 이제 싱가포르 순방에 그렇죠. 나섰습니다. 맞아요. 네네. 그래서 서울공항, 성남에 있는 네네. 서울공항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데 네. 그 뭐 당 대표나 뭐 네.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나와요. 그렇죠. 나오죠 다. 네, 맞아요. 김건희 나갈 때 그렇죠. 이상민이가 나오고 그랬죠. 네네, 그랬었죠. 그런데 이제 정청래 대표도 당연히 나와요. 당연히 나가죠. 여당 대표니까. 이제 가시기 전에 비행기 타시기 전에 악수를 했는데 KTV가 KTV. 이 장면을 올리면서 이 장면을 올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청래 모습이 보이지 않는 네. 영상을 올려놓고 그래놓고는 풀 영상 노편집 이랬단 말이죠. 그렇게 올렸다. 그래서 네네네. 이제 김어준 총수는 네. 요거는 정청래 대표가 나온 장면을 고의적으로 이거는 KTV가 삭제 편집한 것이다. 그래요? 그 의혹을 제기했어요. 네네네. 난리가 났습니다. 그 때문에 또 우리 딴천지가 얼마나 들썩들썩했겠어요. 네. 난리가 났지. 그랬더니 뭐 그건 그대로 난리가 났지만 네네. 갑자기 최민희 네. 국회 과학기술 정통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위원장, 예. 상임위원장이죠. 상임위원장인 분이 이거를 우리 의원실에 시켜서 조사 중이다. 이렇게 올린 거예요. 네. 아니 그게 그 상임위원장이 되는 분이 하실 일인가 하는 생각도 들면서 일이 더 커졌지. 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느냐. 어떻게 됐습니까? 무의미한 의혹 제기로 끝났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네. 이런 거예요. 이제 대통령이 악수를 하고 네. 이제 올라가잖아요. 네네. 그 전에 이 촬영을 어떻게 했느냐. 대통령 쪽으로 카메라 두 대가 붙어서 대통령이 정면으로 보이는 카메라 두 대가 촬영을 하고 네. 또 그 반대편에서 카메라 두 대가 대통령과 악수하는, 그러니까 대통령의 뒷모습을
촬영하는 네. 이렇게 역할 분담이 된 거죠. 그 대통령 모습을 촬영하는 기자들은 KTV 기자들이고 네네. 그 대통령 앞에 있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같은 사람들을 네네. 촬영하는 그 촬영 기자들은 지상파 소속이고 아. 그리고 당연히 KTV는 대통령만 비추는 거니까 대통령 비춘 모습을 노편집한 상황에서 올렸겠지. 네. 그 정청래 대표는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뒷모습만 나오니까. 네. 그런 거였는데 메커니즘이 그런 거였는데 네. 그렇게 해서 촬영이 된 거를 모든 그 영상 매체에다가 풀을 한 것이죠. POL 그렇지 않습니까? 네. POL하면은 네. 풀. 네, 풀장도 그건가요? 이국 박사님. 어? 맞아요. 왜 이게 풀장은 그 풀하고 똑같을까? 단어가 같은 거지. 네, POL. 네. 네. 그래서 풀한 거예요. 네, 풀을 했죠. 그런데 왜 KTV에는 그 영상이 없냐? 이걸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건 거야. 할 수 없어. 역할 분담이 대통령만 비추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었던 거고 국회 상임위원장이 조사하겠다고 막 그렇게 설레발을 떨었던 거죠. 이게 얼마나 망신스러운 일입니까 이게. 어? 아니 그게 또 뭐가 문제예요 그게. 어? 그러면은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메커니즘을 몰랐다면 사전에 좀 알아보고 그 방송에서 발설을 해야지 방송에서 먼저 질러대니 네. 그것 때문에 KTV가 난리가 났던 모양이죠. 그러겠죠. KTV 종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그러겠죠. 네. 그래서 저는 뭐 김어준 총수야 뭐 유튜버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책임 없이 할 수 있다고 칩시다. 뭐 200만이 넘는 그 구독자를 가진 네. 뉴스공장의 그런 책임자로서 할 일이 아니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뭐 책임 없는 유튜버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리고 국회 상임위원장은 왜 이래야 합니까? 왜 이러세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또 최민희 위원장 어떤 분입니까? 네. 2004년 12월 윤석열 내란 때 그로부터 한 일주일 지나서였을까요? 12월 9일로 기억하는데 그날 국회에 김어준 총수를 부릅니다. 아, 그리고 앉혀가지고 증인으로. 네. 무슨 우방국으로부터 들은 정보라면서 무슨 저기 사살 계획 그걸 얘기하게 했어요. 질의응답 안 받습니다. 일방적인 주장만 하고 나갔어요. 이때 부른 사람이 최민희 위원장이에요. 김어준 총수가 했던 말은 하나도 사실로 확인된 게 없어요. 국회에 나와가지고 그 발언에서 또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과 경악을 끼쳤단 말이죠. 물론 이제 뭐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내란이 얼마나 위중했는지를 국민들에게 뭐 계몽했다. 아니 계몽을 하더라도 사실에 근거해서 계몽해야지. 게다가 또 우방국으로부터 받은 정보 어느 우방국인지도 밝히지 않았단 말이에요. 무책임한 그런 언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그 판을 깔아준 사람이 최민희 위원장이에요. 그래서 최민희 위원장은 세상에 마이크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네, 너무 흥분했나 봐. 흥분해서 말씀을 하시다. 그러니까 이제 최민희 위원장은 도대체 그 상임위원장으로서 이게 대체 할 일입니까? 이게 너무 참 책임없는 일이고요. 이로 인해서 발생한 혼란. 그 KTV는 뭔 잘못을 했어요, 도대체 KTV가? 그리고 저기 뉴스공장에 그 청와대 출입 기자분이 계신데 박형광? 그분도 이 사실은 네. 그 영상을 받질 못해요. 그건 방송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네. 뉴스공장이. 네. 그래서 그에 대해서 불편함을 토로했는데 KTV 있잖아요. KTV 영상은 뭐 물론 뉴스공장뿐만 아니라 모든 유튜버에게 오픈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시달한 거거든요. 얼마나 훌륭한 맞아요. 이게 저기 예전에는 못 쓰게 했었어요. 짓입니까? 윤석열 때. 이게 그 우리 유튜브를 굉장히 배려한 거란 말이에요. 그 영상 갖다 쓰면 되는데 그거 가지고 우리 지상파가 쓰는 영상을 못 받는다고. 아니 그럼 특혜를 해달라는 건데 뭐 정말 알고 얘기했다면은 왜 뉴스공장을 특혜 줘야 됩니까? 그거는 잘못된 특권 의식을 갖고 있다. 아무리 구독자 수가 200만이 넘는다 하더라도 그런 특권 의식, 선민 의식은 버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모로 지금 김어준 총수의 뉴스공장이 이 싱가포르에 가신다는 거, 네. 이제
오프 더 레코드를 한 건데 네. 이거를 오프 더 레코드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여기 뭐라고 그러지? 뭐래요? 몇 시 이후로 엠바고. 엠바고. 네, 엠바고. 엠바고를 깨버렸어요. 이런 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좌충우돌입니다. 이렇게 되면 뉴미디어에서 기자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사고를 치면은 헛된 그런 시비거리를 양산하면은 말이죠. 하여튼 이제 최민희 위원장은 정말 이거 큰 패착이었습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제명인의 마을에서 그날 바로 제명된 거 아닙니까? 본인은 억울해하던데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오늘 또 저기 뭐 KTV는 카메라를 더 배치하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던 모양이더라고요. 네네. 아이고 뭡니까 이게? 어제 김용민 목사 이미 얘기했는데 또 한 분이 들어와서 저를 공격하려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It's raining man? 이 사람이 뭐라고 했었냐면 박형광 기자를 어떻게 가르쳤냐. 박형광 기자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엠바고 사태. 아니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말씀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박형광 기자는 당연히 보고를 해야죠. 대통령의 일정이 나왔는데 몇 월 며칠부터 저 싱가포르 간다. 보고를 해야죠. 보고 안 하는 게 이상한 겁니다. 박형광 기자는 잘했어요. 그런데 누가 이거를 방송에서 발설을 했단 말이에요. 뭐 옆집 이사 가는 날짜 얘기하듯이 말했단 말이지. 이건 중대한 오너 리스크입니다. 아니 대통령의 그 일정은 말이죠. 그거는 함부로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동선도 얘기하면 안 되고요. 네. 근데 박현광 기자도 잘못한 게 있다면은 그 호텔 방에서 라이브 하다 또 시비가 걸린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호텔 방이 특정될 수 있잖아요. 촬영을 하다 보면. 그렇죠. 그것도 다 기밀 사항인데. 그러니까 참 여러모로 안타깝습니다. 이게 저 언론사만 그 대통령의 정보를 알 수 있다.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그 주장을 펼치는 선민의식 가득한 자들, 특권의식 가득한 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듯한 행동을 지금 뉴스공장이 계속하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명인의 마을 카페 매니저가 이렇게 인터뷰를 했네요. 고작 악수 장면이 담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통령님 영상 기록 채널을 조사하고 대책을 세우겠다는 가방위원장의 행태는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다면서 강제 탈퇴 투표를 실시했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강제 탈퇴가 됐습니다. 네. 아유, 정말 참 어쨌든, 이게 무슨 망신스러운 일입니까? 뭐 물론 이제 제명인의 마을이 좀 과도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의혹거리도 아닌 걸 가지고 지금 의혹거리로 만들어 가지고 그 감별이 안 됩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고 난 단번에 생각이 되던데요. 응? 그리고 사실 KTV가 왜 그 정청래 대표의 모습을 촬영해야 합니까? 그 촬영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대통령의 모습만 잘 담으면 되지. 그렇죠. 이게 문제가 된다면 대통령은 촬영 안 하고 정청래 대표만 촬영을 한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죠. 문제가 될 그거는 수 있는 문제가 건데. 있죠. 근데 뭐 KTV가 대통령 중심으로 촬영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죠. 그게 문제라고 볼 수는 없죠. KTV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은 정권에 따라서 이렇게 논조가 달라지는 이런 구조는 좀 바꿔야 된다. 기본적으로 방송은 공영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대통령실이나 청와대에 따로 대통령 활동을 소개하는 그런 뭐 미디어 부서를 두든지. 이게 지금 KTV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나팔수 노릇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 저 윤석열 김건희 때 기억하시죠? 김건희의 네, 맞아요. 공연을 김건희하고 뭐 자기가 데려온 사람들 앉혀놓고 공연하기 돈 7천만 원인가 8천만 원을 썼었죠. 네, KTV가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거는 예전에 윤석열 때 그랬었죠. 대통령의 활동 영상 같은 것들을 촬영하는-거나 이런 것들은 기록용으로는 의미가 있는데 그 정권을 띄우는 역할까지 해야 합니까? KTV가 저는 맞아.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렇죠. 그 예전 KTV가 예전에는 대한뉴스였습니다. 예전에 대한뉴스였어요. 대한뉴스가 지금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드린 것처럼 KTV가 언제냐면 2024니까 지난해 2023년이네요. 그러니까 2023년 10월 청와대에서 무관중으로 치러진 KTV 국악공연에 김건희가 참석을 했다. 이런 보도가 JTBC 보도로 있었죠. 그때 이제 금액 들어간 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출마자들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봐야겠는데 가장 이제 눈길을 끄는 게 김동연 현 지사입니다. 네. 김동연 현 지사가 2일 오후 경기 아트센터에서 출판 기념회를 했습니다. 2일이면 어제죠. 네, 어제. 네. 경기 아트센터는 경기도 산하기관입니다. 네. 그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경기도 있습니다. 산하기관. 수원에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성과 대신 성차를 얘기하면서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이제 큰절을 했거든요. 네. 늦었습니다. 늦었습니까? 늦었어요. 네, 어떻습니까? 네. 뭐 지금 선거를 앞두고 지금 네네. 이번 선거 자체가 이재명 정부에 대한 평가가 돼버렸어요. 네네. 이건 긍정적인 평가가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네. 당선되더라도 이 대통령 덕에 당선이 되는 거예요. 응? 그런데 지금 사실 이 대통령에게 적대적 스탠스를 취해왔던 김동연 씨가 이제 와가지고 네. 뒤늦게 음. 이번 선거에 이 대통령 덕을 봐야겠다라고 나오는 태도이기 때문에 너무나 속 보이고 쏙 보이네. 너무나 참 없어 보입니다. 네, 늦었다. 늦었다. 너무 늦었잖아요. 라는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네. 네. 아니 네, 그럴 네, 것 네. 같으면 이 대통령 덕에 당선이 됐으면은 이 대통령 사람들을 다 집에 돌려보낼 수가 없는 것이고 네, 네. 또 전해철 같이 네. 노골적으로 반 이재명 노선을 걸었던 사람을 왜 자문역으로 드립니까? 음. 이런 그 과오를 서슴없이 했단 말이죠. 그때 그래서 대통령과 가까웠던 네. 그 당시엔 대통령은 아니었죠. 네. 이재명 대표와 가까웠던 분들이 이럴 수 있느냐라고 막 질타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때는 뭐 그러든지 말든지 했던 김동연 씨예요. 이제 네. 와가지고 이 대통령 덕을 보겠다. 이 사람이 염치라는 게 있어야지 기본적으로. 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네. 김동연 지사 시절에 경기도 4년 내내 살아봤습니다. 맞아. 거기서 하셨죠. 김동연 지사가 네. 했던 유일한 업적은 뭡니까? 여비서에게 라면 끓이지 않게 한 거. 이거 말고는 업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 시대에 무슨 덕을 봤다는 생각이 추호도 들지 않습니다. 네. 추호도. 네.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그래 놓고는 뭐 이제 되니까 뭐 경기도에서 뭐 이런 일 했다 저런 일 했다. 심지어는 이 대통령께 뭐 정말 자기가 뭐 하여튼 뭐 덕스럽지 못하게 뭐 일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늦었습니다. 네. 늦었다. 작년에 말이죠. 네네. 대선이 있던 해. 네. 그때 이제 경쟁자로 나선 거 아닙니까? 뭐 나설 그랬었죠. 수는 있는데 네네. 이재명 덕에 자기가 지사가 된 거 아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소리를 했어요. 거기서 그랬다고요? 그럼요. 배은망덕. 김동연 씨기 때문에 일단 이재명 대통령 측근들 물어봐요. 김동연에 그럼요. 대해서 좋은 소리 하는 사람이 있는지. 거의 없죠. 아무도 없어. 아무도. 거의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진애 전 의원이 SNS 글을 올렸는데요. 심사숙고 끝에 서울시장 출마를 결단했는데 예상했던 바와 달리 당이 추가 공모를 하지 않겠다고 해서 청천벽력이다. 어허. 일정도 충분한데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부산 추가 공모도 하기로 했으니 부산은 이제 10일, 13일 추가 공모한다고 그랬거든요. 네. 서울시장도 경선 참여기를 열어주시길 당 지도부에 요청드립니다. 어제 박홍근 의원이죠. 박홍근 예비후보의 기획예산처 장관 내정으로 사퇴할 공백이 생긴 사유도 참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서울을 위해 더 많은 선택지를 열어두는 것이 왜 어려운 일입니까? 당원과 시민의 판단을 위해 서울시장 경선은 더 열려야 합니다. 라고 추가 공모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했어요. 기왕이면은 역량 있는 후보들이 다 나오는 경선이어야 좋은 거 아닌가요? 네. 당에서 한번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부산 그 국제 컨벤션 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전재수 전 장관의 출판 기념회가 열렸습니다. 그야말로 인산인해인데 우원식 국회의장, 김두관 전 의원, 변성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 정명희 북구청장 예비후보 등등 참석을 했습니다. 일단 지금 뭐 재판 결과가 조사 결과 결과 아직 안 그렇죠. 나왔죠. 기소도 안 됐어요. 기소도 안 예. 됐어요. 뭐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전재수 장관? 기소가 안 된 상황이고 네네. 형사법적 대원칙에 따르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죠. 원칙이 사실은 네.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는 유지가 돼야 한단 말이죠. 그렇죠. 뭐 여태 지금 몇 달이 지나도록 뭐 이렇다 할 뭐가 나온 게 없으면은 네네. 전재수 장관에게 혐의가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좀 어려운 거 아닌가요? 뭐 친척된 게 없어요? 지금 그렇죠. 지금 현재로서. 뭐 당시 초반에는 뭐
뭐 당장이라도 구속될 것처럼 보였는데 뭐 딱히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심지어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국민의힘은 윤석열 그 1심 판결 나오서 뭐라 그랬어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얘기했던 사람들. 네네. 내란을 일으킨 자에 대해서. 그렇지. 근데 전재수 장관은 뭐 자기는 지금 아무 죄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되는 게 맞죠.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도 잘 아시잖아요. 총선 때 옥중 출마도 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죄가 없다고 무죄를 받으셨어요.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출마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전재수 전 장관이. 네. 출마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네. 전혀 문제가 없을 네, 뿐더러 지금 저 여론조사 보더라도 지지율 면에서 제일 높게 나오시죠. 박형준 시장을 압도합니다. 네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박 시장을 지금 대체할 후보를 지금 국민의힘이 찾고 있다는 얘기가 나올 지경이에요. 네네. 예. 자 그리고 우리 저 네. 누구? 닥터 한 DR 닥터 한? 한인 것 같은데 누구예요? 김진애, 김용민, 최진봉, 이동형 거기에 신진, 명민준 화려하다 민주당 파리들. 예. 최진봉을 넣어줘서 고맙습니다. 근데 진정한 우리가 아니 민주당 팔입니다. 아니 근데 민주당을 팔았어요. 나 민주당 판 적이 없는데 한 번도. 저는 예. 민주당을 팔아본 적이 없고요. 네. 민주당한테 어떤 혜택도 받은 적이 없어요. 민주당 당원도 아니고. 네. 무슨 말씀이에요? 참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저 최진봉 선배님이 이 방송통신 분야에 있어서는 최고의 전문가인데 방송 미디어 통신 분야에 아니 어느 누군가가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사실 이게 뭐 모셔가도 모자랄 판에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놓고 어느 커뮤니티에서 뭐 무슨 저기 이슈가 발생하면 거기 가서 그냥 댓글 달고 뭐 제가 조사하겠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아유 정말 참 뭡니까 이게 뭡니까? 어? 예. 알겠습니다. 네. 네. 뭘 알아요? 알기는. 그래서 아니까 전재수 전 장관에 대한 이런 이제 그 뭐랄까요 지지율 뭐 현재 나온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은 지금 추가 공모를 했거든요. 이것도 네. 어떻게 보세요? 아니 민주당에서 장관이 신청을 안 했으니 여기서 문을 닫아 버릴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 어느 지역이든 저는 네, 내가 후보로 나서겠다라는 뜻을 밝혔다면은 네. 문호를 여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그게 아니 뭐 여기 사실 뭐 무슨 저기 뭐 공직 사회에서 뭐 기한을 지금 정해놓고 받는 게 아니잖아요. 정당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국민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국민 마음에 기준을 삼고 그렇죠. 뭐 하겠다는 사람을 좀 포용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니 그 최진봉 네, 교수님 예. 최욱 조롱질에도 다 참는 인격의 소유자. 아니 그 딴 데 나가서 그 조롱을 당합니까? 네, 최욱이한테. 아이고, 참. 최욱이가 조롱을 하죠. 예. 출연료 받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한마디 해주세요. 최욱이한테. 조롱하는 최욱이한테. 사이가 안 좋아서 내가 그래요? 좀 아주 그 얘기는 알겠습니다. 못했네. 잘하고 있는데 뭐 굳이 예. 뭐. 그러니까 저는 내가 또 조롱한들 뭐. 그러니까 저는 귀담아 듣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제 뭐 아까 민주당 얘기했으니까 잠깐 또 얘기하면 민주당이 추천하는 자리들이 많아요. 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위원도 있고요. 그렇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방송사들 있잖아요. 네.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KBS 이사 이런 이사나 이 추천 자리가 많습니다. 위원회 위원들도 추천할 자리가 많고요. 네. 저는 단 한 번도 민주당에 추천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무슨 민주당 파리를 내가 하고 다녀요. 네.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네. 어쨌든 그렇고요. 이걸 불식시키는 길이 있습니다. 뭡니까? 국민의힘 장동혁을 찬양합니다. 자, 부산시장 후보로 국민의힘에서 사람이 없으니까 주진우 의원을 내세운다는 주진우 얘기가 기자를? 아니 주진우 의원을 해운대 네. 국회의원 네, 그만두게 네, 네, 만들고 네, 네, 네. 그 얘기가 그 얘기구나.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한번 뭐 좋습니다. 뭐래도 네네. 좋아요. 뭐 살겠다고 하는 건데 글쎄요. 그게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예. 주진우 카드로 뭘 할 수 있겠다. 뭐 그런 발상 자체가 놀랍네요. 그만큼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네. 예. 아니 뭐 장동혁 대표의 별명이 있습니다. 찐명입니다. 아 그래요? 이분은 왜 정말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을 돕는 데 있어서는 그 영순이에요, 영순. 영순이다. 예.
아주 뭐 1등 공신, 영등 공신이에요. 영등. 영등 공신. 네, 너무 좋은 거예요. 네. 네, 좋은 일이에요. 네. 트럼프가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요. 그 이란에 대한 미군 지상군 투입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군 지상군의 이란 투입은 필요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면서 주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대사관 피격에 대해서 아마 피격을 당한 것 같아요. 커봐.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그 피격당할 수가 있겠어요, 거기가. 네. 아니 게다가 또 지금 네. 가장 큰 문제는 미국 패트리어트 미사일 패트리어트 요격하는 미사일. 거. 네네네. 이 미사일도 거의 바닥났다. 네, 너무 많이 써가지고. 네, 그렇죠. 그런데 걔네들은 아직 뭐 100몇 발이 남았어. 그저 이란은. 네. 그래서 막 마구 쏘아 될 겁니다 앞으로. 네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지상군 안 하겠다, 지상전 안 하겠다 하는 거는 사실상의 마이크 또 떨어져. 왜 이렇게 흥분을 하세요? 마이크가 자꾸 떨어져서. 사실상의 네네. 항복 선언이 아니겠나. 항복 선언이 아니겠나.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 다음에 박범계 의원이 삭발을 했잖아요. 네. 그건 아시죠? 삭발한 예, 예. 거는. 왜 삭발했어요? 왜냐면 대전 충남 통합 반대하는 국민의힘에 이번에 항의하고 나오시나 있어. 거기? 네? 이거 나오시나 거기? 준비를 하고 계세요. 아 그래요? 준비는. 왜 웃으세요? 뭐 얘기 다 된 거 아닙니까? 예, 이걸로 다 정리가 됩니다. 왜 삭발을 했는가? 네네. 예. 그래서 정부가 약속한 20조 원 지원이 분명하다. 젊은이들 고향을 지킬 수 있도록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오늘 방송에 나서 얘기를 했는데 충남 지금 현재는 대구 경북은 국민의힘이 하려고 노력 이제 막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그러려면 충남 대전까지 같이 해라. 의견을 똑바로 전해라. 라고 지금 하면서 아직 법사위를 안 하고 있거든요. 네네. 어떻게 될 거로 전망하세요? 그 뭐 결국에는 네. 대구 경북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 지역에서 몰매맞게 생겼어요. 그렇지. 국민의힘이. 뭐 그렇다면 네. 이제 뭐 할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건데 네. 대전 충남을 만약에 네. 그건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돼요? 앞뒤가 맞지 않을 뿐더러 그렇죠. 그것도 대전 충남에서는 이제 완전히 몰패를 당하는 상황이 될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예. 될 수밖에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 민주당만으로도 통과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국민의힘을 자꾸 끌어들이는 것도 아주 고도의 정치 전략 같습니다. 전략이다 그것도. 예, 그렇죠. 네. 아니 민주당이 혼자 할 수 있는데도 그렇죠, 할수 굳이 있죠. 저 친구들이 동의 안 하면 못한다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네. 물론 이제 국민적 동의가 네. 있어야 한다라는 대전제도 맞지만 대의명분도 있지만 네. 그러나 무엇보다도 네. 민주당 혼자서 하기보다는 네. 국민의힘을 끌어들여야 한다. 근데 국민의힘이 네. 지금 난색을 표하는 것은 네. 지방선거 때 네. 대전 충남에서 선거 전략으로 활용하기 위한 거다. 원래는 우리가 통합시키려고 했는데 저놈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네. 뭐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네. 국민의힘을 이제 코너로 몰려고 하는 건데 아마 동참할 겁니다. 동참할 거다. 그런 몰매를 네. 맞을 일을 스스로 택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양쪽 다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세요. 아, 충남 그럼요. 대전까지도 다 같이? 가능합니다. 네, 예. 그렇게 될 수 있다. 또 광주 전남까지. 광주 전남 이미 통과가 됐으니까 네, 네, 그거는 네.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단신으로 전달이 되면 정원호 성동구청장 4일 날 서울시장 경선을 위해서 공직 사퇴를 하겠다. 아 성동구청장을. 예. 성동구청장 사퇴. 예. 네. 뭐 특별 아까도 김 목사도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은 어느 누구를 지정하거나 지지하지 않습니다. 네. 공정하게 하십니다. 일부에서 뭐 정부청장을 마치 지지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니라는 말씀을 반드시 또 한번 강조해 아니 주십시오. 좋은 지방행정에 대해서 네. 그 대통령으로서 네.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한 그렇지, 것이 어떻게 그냥. 지지선언이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2028년 지방선거. 네, 게다가 네. 성동구청장 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장이 되겠다는 건데. 네. 예, 그게 서울시장 후보로서 정원호를 지지한다? 그건 아니라고 그렇게 봐요. 생각하는 건 좀 그건 과도하다. 과도하다. 예.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이제 마쳐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벌써 그래요? 1시간이 지났어요. 어우 지금 지금 예. 단내가 납니다 입에서. 예. 현지증이 날려고 그래요. 예. 아 참. 그래서 오늘 지금 오늘 1,500명 가까이 저 양파 껍질 차 네. 광고 안 합니까? 하고 있어요. 제가 왜 자막으로 하기 때문에. 아 자막으로 하는 네, 거예요? 양파 껍질차. 어떻습니까 맛이? 너무 좋아요. 이게 너무 좋습니까? 좀 더 깊은 네네. 우엉차 같은. 우엉차 같은 양파 냄새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아, 먹는 장면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아 좋아요. 깔끔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분이 너무 좋아요. 맛도 좋습니다. 네, 데일리 어니언의 양파 껍질차 많이 애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유, 그리고 고맙습니다. 아까 마시신 이 쌍화차. 네. 아, 쌍화차도 아주 맛있었어요. 어제부터 계속 매일 한 잔씩. 정말 너무 계시죠? 좋아요. 이게 저 쌍화차가 여러분 네네네. 무슨 저기 과립으로 만든 게 아니라 쌍화차 채 채. 보내줍니다. 도리어 네. 이제 그 포에서 가열이 돼가지고 뜨겁게 먹을 수 있게 네. 요게 이제 준비가 된 발열, 거예요. 예, 뭘 네. 의미하겠습니까? 이 명장 쌍화라는 말이 명장이 만드는 쌍화예요. 맞습니다. 이게 우리는 과립으로 안 판다. 네. 물에 섞어서 먹지 마라. 우리는 원액 그대로 판다. 이 고집이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명장 쌍화. 명장 쌍화. 명장 쌍화. 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네. 이 쌍화차에 있어서는 양보가 없는 분이에요. 맞아요. 다른 건 다 양보하는데 제천에서 네. 만드십니다. 제천. 제천. 심지어 제천. 얼마나 심오합니까? 그러니까요. 제천에 무슨 산이 있습니까? 무슨 산 있죠? 제천에? 무슨 산이 있죠? 모르면서 아니 얘기하신 내가 거예요? 예전에 한번 갔었는데 제천에 무슨 산이지? 월악산. 월악산은 월악산. 충주 아니에요? 아 같이 있나요? 충주 제천에? 제천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제천. 네, 내가 저 월악산에 한번 올라갔다가 월악산은 그냥 국립공원이에요. 세상에 국립공원. 살다가 네. 올라가는 건 쉬운데 내려오기 힘든 산 처음 봤어요. 바로 아, 그게 그렇군요. 월악산입니다. 월악산은- 신비한 월악산. 네네. 월악산의 유명하죠. 를 가득 담은 명장 쌍화 여러분 사랑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해주시죠 여기. 마이보험 책. 1800-7917 예. 마이보험 체크. 예. 맞춤형 보험 설계를 해드립니다. 워낙 요즘 저 보험 갖고 사기치는 인간들이 많은데 네. 마이보험 체크는 여러분 믿으셔도 됩니다. 네. 마이보험체크.com 1800-7917 7917. 요즘 하도 저기 사기를 치는 인간들이 많이 있어요. 네. 마이보험 체크를 본단 마이 땡땡 체크 땡땡 보험 체크 아, 그렇게. 대표적으로 뭐 마이 진봉 체크 이런 것들 예, 그런 말도 있습니까? 그럼요. 진봉 보험 체크 이런 거 끝내려고 하니까 예. 선지혜님이 또 이분 목사님 뉴스 한탐 수고하셨습니다고 또 슈퍼챗을 아유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드리고요. 선재님 김용민 TV에서도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 오락산이 충북 제천과 단양에 걸쳐 있대요. 아, 그래요? 제천하고 단양에 걸쳐 있는 1097m. 그거 올라갔다는 거 아니야 내가. 그러니까 그때도 체격이 이랬습니까? 아니면 그때는 조금 날씨. 그때 좀 날씬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대학 1학년 때 갔는데 젊을 대학 때네. 2학년 때구나. 그때 그저 10월에 네네네. 하필 그날 이제 충주호에서 큰 불이 났어요. 아 그랬어요? 네, 충주호. 네, 충주. 그때 제가 잊지 못하는 장면이 그 전날 금요일에 이제 저녁에 갔는데 네. 여관에서 이제 TV를 보는데 네네. 충주호에서 불이 났는데 YS가 바로 이틀 전인가 있었던 성수대교 붕괴 참사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거야. 사과하는 장면이 그 있는데. YS가 사과를 하는데 팝업 창으로 네. 충주호 불타는 장면이 뉴스 속보로 나옵니다. 그때는 어처구니가 없네. 저 눈만 뜨면은 참사가 있었던 YS 정권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맞아요. 여러분. 네. 그때는 뭐 다리도 무너지고 비행기 뭐 다 사고가 가스 3개. 폭발에다가 백화점도 무너지고. 네, 삼풍백화점. 그때 93년에 뭐 하셨어요? 93년도? 네. 뭐 할 때? 군대 있을 때네. 군대 계셨구나. 군 생활할 때네요. 93년에? 네. 왜냐면 제가 87년도 입대해서 7년 했잖아요. 군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오래 하셨구나. 87년에 대학 졸업하고 학사단계로 입대해서 7년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96년까지. 그래 96년 거의 10년을 계셨어요? 7년. 와. 남들 3년 하는 거 7년. 3년 하셨죠. 그러면 그때 노태우 때 들어가서 네, 노태우 때 임명장을 받았죠. 노태우 개로 임명. 살았네. 이 사람이 진짜 뭐 하는 소리예요. 농담입니다. 그 노태우 때 군대 간 사람은 다 노태우의 그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네. 치욕입니다. 노태우한테 임명장을 받은 게. 왜냐하면 아, 해군 소위의 명함, 이 임명장을 줘요. 그 이거 뭐야 계급장하고 임명장 같은 거 주는데 전두환보단 낫지. 노태우 때 제가 군대를 갔습니다. 김영민 목사는 누구 대통령 때 군대를 가 있어요? 저희 YS 때 간 건데 김영삼. YS 때 간 건데 네네네. 군대를 갔다기보다는 그럼 뭐 하셨어요? 살짝 걸쳤다. 살짝 걸쳤다. 공익근무. 공익근무를 하셨군요. 네네네네. 또 하나 이제 무시할 포인트가 생겼네. 국민대 박사에다가. 국민대박사에다 공익근무에다가. 네. 제가 죽을 죄를 졌어요.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공익근무도 군 복무예요. 무슨 네. 말씀이세요? 알겠습니다. 네,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해군 해병대에서 7년 동안 장교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전에 이제 어디 네네. 그 군대를 어디 갔다 왔냐라고 네네네. 물어봤을 때 네.
공근 갔다 왔다. 공군 갔다 온 것처럼 공근. 근무를 줄여서 공근 갔다 왔다고. 예.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공군 간 줄 알잖아요, 남들은. 근데 그때는 이분 말이 맞아요? 그때는 그걸 방위라고 불렀었어요? 아니. 그거 방위는 사라지고, 사라지고. 바로 이제 공익근무. 제 일기였어요, 일기. 태초의 공익이에요. 아, 그게 처음 생겼군요, 그때. 뭐 방위병을 대체하는 거긴 했지만 엄연히 다릅니다. 아, 그때 엄연히 도로에서 달라요. 과중 차량들 단속하고 그랬어요? 그렇죠. 동대교에서 과적 여기 차량 나오네. 똥단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나중에 저기 처음에는 다 차 세워가지고 네. 한 축씩 해서 네 개를 다 더해서 네네. 40톤이 넘어가면 네네. 과태료 물고 뭐 그랬는데 그래요? 와 근데 무서운 게 짬이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무섭죠. 한 제대 한 서너 달쯤 앞두고는 눈 감고 듣기만 해도 네. 저건 몇 톤이다. 그러면 그 나와요? 네, 정확해. 38.5톤이다. 그러면 정확하게 38.5톤이 나와요. 짬이란 건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다. 네, 그런데 이제 한 번은 40톤이 넘는 차를 잡았는데 네. 근데 새벽 3시에. 새벽 3시에 네, 근데 아저씨가 뭐래요? 화가 나더라고. 왜? 화를 내더라고. 왜? 그 잡았다고. 자기를. 아니 잘못된 건 잡아야지. 근데 그러더니 막 나한테 욕을 하더니 야 과적이 과적을 단속하냐? 그런 비난을 제가 들었습니다. 아 근데 그때 그러면 공익으로 가신 이유가 몸무게 때문이었어요? 몸무게 때문에. 그게 그래도 제가 이유였군요. 100kg 넘었는데 군대 가려고 네네. 90kg까지 뺐었어요. 아 그랬는데 예. 근데도 안 됐군요 그게. 아니 그래도 90kg 넘었으니까 군은 갔다 온 거 아닙니까? 아예 100kg 넘으면 아예 면제예요? 그때 면제였어요. 지금은 그런 아닌데. 게 지금은 그런 게 없죠. 예, 그래서 아주 그때 정확하게 제가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네네. 군대를 갔다 왔는데 군필. 예, 군필. 네. 예, 군필이에요. 네네. 예. 근데 제가 공익근무요원을 해서 18개월 복무를 냈는데 네. 방위병은 상병 아닙니까? 네. 근데 군 복무를 훈련소 1개월만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등병이에요. 왜 그러지? 예? 근데 그 예비역인데 2등병이야. 그건 이상한데. 한 달 근무한 것만 치고 나머지는 공익근무요원은 군이 군복무에 쳐주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군복도 뺏어갔어. 왜요? 그 훈련소 가가지고 한 달 했잖아요. 네. 나갈 때 내놓으래. 그래서 자기가 입었던 예비군 어떡하라고. 예비군 훈련 또 군복 입고 가야 되잖아. 맞아. 형시복을 입고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공익근무요원 복을 입고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그때 뭐 얘기 문의를 했더니 저기 용산 가서 사셔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해병대 옷으로 사가지고. 와 다들 그냥 해병대인 줄 알고. 다들 그냥 눈을 마주치질 못하더만 보니까 나한테 눈을 마주치질 못해. 해병대 그 상병 병장으로 해가 네네네네.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시군요. 네. 까불고 있어요. 해병대 병장한테. 예. 대단하시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최종 계급이 2등병이군요. 아니죠 병장이죠. 병장이에요? 해병대 병장. 아니.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그만합시다. 2등병. 그런 얘기 가지고 또 그래. 이 사람이 거의 아니, 계급으로 먹고 삽니까? 공근. 하나님 말씀으로 먹고 삽니까? 저는 대위로 전역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해병대도 직접 근무를 했고요. 직접 근무를 옷만 입지 않고 어. 힘듭니다. 제가. 해병 1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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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1사단 그 사단장이 그 임성근이었잖아요. 네. 임성근. 임성근이는 저보다 후배예요. 후배. 임성근이 나이를 임성근이 저보다 요즘은 해군 참모총장이 저보다 후배예요. 지금 이제 물론 그래요? 직무 배제됐지만 그래도 1사단장이 임성근이었는데. 아니 그건 나중에 된 거지 무슨 말씀이세요? 나 제대하고 한참 뒤에 후배가 된 거지. 있었으면 혼났지 나한테. 임성근의 밑에 자식 있었구나. 말이야. 대고 선배도 못 알아보고 진짜 저보다 후배. 그때 그 김기환 사령관도 저보다 한 기 수배예요. 심지어 네. 김계환 네. 그 아저씨도 후배예요? 네, 후배예요 1년. 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요즘은 이제 군에 가면 다 후배들이에요. 선배가 없어요 한 명도. 요즘 50대 보통 50대 중반 정도 되면 사령관하고 막 이러거든요. 예. 예, 별도 50 넘어가면 막 달고 이러니까 네. 다 후배지. 여러분 진짜. 김계환이를 교육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제가요? 네. 아니, 만난 적도 없습니다. 만났으면 혼났지 저한테. 해병 1사단에 제가 혹시 기억나요? 전도봉 씨라고 기억나세요? 네, 사령관 했던 예, 이름 그분이 들어봤어요. 제가 있을 때 1사단장이었어요. 그분이 또 1사단. 전도 잘 하시는 분. 네. 전도봉. 전도봉. 네.
전도를 안 하면은 봉으로 때렸다. 아니, 교회 장로였어요. 아, 교회 장로. 네, 교회 네. 장로였어요. 이름이 전도봉인데 온누리교회에 그분이 계십니다. 장로님 중에 이장로가 있어요. 아, 이름이 이 장로예요? 이장로야 이름이. 태어날 때부터 장로 하려고 그렇지 그랬나? 장로가 됐어요. 네네. 이 목사였다면 이 목사였을 가능성도 있고 어째 양반 그 계엄사령관했던 박안수 아, 박안수. 안수 집사였어. 안수 집사예요, 그게. 네, 박안수 안수 집사야. 네. 네. 아유, 어쨌든 그렇게 제가 해병대에서 7년대에서 근무하고 사단본부에 근무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아, 훌륭하세요. 어쨌든 저 10분이나 더 했네 우리가. 공익근무요원이 뭘 알겠습니까, 제가? 아니 무슨 네. 말씀이세요? 그래서 공익도 중요하죠. 대위가 그 네. 저기 상병위입니까? 무슨? 전 상병밖에 몰라요. 그렇죠. 네. 제일 높은 게 상병이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때는. 예, 예. 10분을 더 했어 오늘. 아, 그래요. 방송. 출연료 더 주나? 모르죠. 그 아. PD한테 물어보세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제가 다른 일정이 있어서 김영민 목사가 제가 대신 1일 MC를 맡아주십니다. 아, 그리고 예, 딴 분이 11시. 11시. 내일은 11시입니다. 화요일만 12시. 네네. 내일은 11시. 네. 그래서 여러분 꼭 11시에 와서 김영민 목사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목요일 날 또 다시 11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함께 김영민 목사님 수고 많으셨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네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